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염색 한번 할 때마다 눈이 시리고 두피가 따가운데도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피 수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 화학 염색을 꾸준히 한 분들의 두피 손상 비율이 상당히 높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두피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느끼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늦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려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염색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흰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거울 보기 싫어지고 모임 나가기도 싫어지고 사진 찍히는 것도 부담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심하면 2주에 한 번씩 독한 염색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두피가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정수리는 비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색은 잠시 가려도 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염색약을 바를 때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냄새가 독하게 올라오고 눈이 맵고 두피가 화끈거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염색약 속 화학 성분이 두피 장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피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그 정원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색을 입히겠다고 강한 화학 물질을 반복적으로 붓는다면 겉은 잠시 예뻐 보일지 몰라도 뿌리 토양은 점점 약해집니다. 보고된 자료를 보면 장기간 잦은 화학 염색을 반복한 집단에서 두피 자극과 탈모, 호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 탈모 환자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염색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 자극이 누적 손상을 만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흰머리를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강하게 덮는 방식이 아니라 두피를 보호하면서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요. 저는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전통적으로 쓰이던 방법과 현대 연구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피는 공격하면 다치고 보호하면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피 환경을 살리는 로즈마리 진액 만드는 법. 둘째, 두피를 보호하면서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커피 기반 팩의 황금 비율. 셋째, 염색 후 자극과 잔여물을 줄이는 약산성 마무리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매달 염색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왜 두피 환경 관리가 먼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 뿌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활발해야 모발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카페인과 같은 성분이 모낭 세포의 활성을 돕는 기전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직접 두피에 작용시키는 접근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로즈마리 진액입니다. 로즈마리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됩니다. 로즈마리 속 항산화 성분이 두피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선한 로즈마리 10줄기와 생강 1조각, 그리고 물 5컵. 물을 먼저 끓인 뒤 약한 불로 줄이고 로즈마리와 생강을 넣어 15분 정도 은근하게 우려냅니다. 반드시 약한 불이어야 합니다. 강하게 끓이면 향과 유효 성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15분 후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로 식힙니다. 완전히 식으면 체에 걸러 스프레이통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2주 이내 사용을 권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가볍게 분사한 뒤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두피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두피 환경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지요. 집에 있는 커피로 정말 염색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는 유지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호막과 고정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커피에는 색소 역할을 하는 성분과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모낭 세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색을 붙이기 위해서는 모발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과 피마자유가 등장합니다. 레시틴은 유화 작용을 통해 기름과 수분을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피마자유는 점성이 높아 두피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커피가루 3스푼, 피마자유 1스푼, 계란 노른자 3개, 그리고 소량의 분말 염색제 5g. 여기서 중요한 건 염색제를 아주 소량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색 고정 역할만 담당하도록 최소한으로 쓰는 겁니다. 모든 성분을 섞은 뒤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될 때까지 충분히 저어줍니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마른 두피에 바르고 비닐과 수건으로 감싸 1시간 유지합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약산성 식초물 린스입니다. 물에 식초 1스푼을 희석해 두피와 모발에 부어주면 모발 큐티클이 정돈되면서 잔여 기름기와 냄새가 줄어들고 색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재료든 개인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중단하십시오.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생활 관리 차원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울 속 내 모습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머리숱이 줄고 흰머리가 늘어날수록 마음도 같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강하게 덮지 말고 지키면서 바꾸는 방식으로 가십시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로즈마리 진액부터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두피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께 용기가 됩니다. 앞에서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 환경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듯 두피가 안정되어야 염색도 머릿결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색부터 입히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오늘은 그 실패를 막는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로 염색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 해보셨다가 이거 물만 빠지네 하면서 포기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에는 분명 색소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 표면에 고정해 주는 장치가 없으면 한번 감는 순간 거의 빠져버립니다. 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붙지 않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이 매끈한 막이 아니라 비늘처럼 겹쳐진 구조입니다. 이를 큐티클이라고 부릅니다. 염색은 이 큐티클을 살짝 열어 색을 침투시킨 뒤 다시 닫는 과정입니다. 시중 화학 염색약은 강한 알칼리 성분으로 큐티클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색은 잘 들어가지만 동시에 손상도 큽니다. 우리는 그 강도를 줄이면서도 색을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카페인이 모낭 세포 활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 탈모 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단순 섭취보다 국소 작용 면에서는 더 현실적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먹는다고 두피에 충분한 양이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먼저 중요한 장기에 영양을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막과 영양, 그리고 최소한의 고정 장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성공합니다. 먼저 피마자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피마자유는 점성이 높고 리시놀산이라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염색 과정에서 두피에 닿는 자극을 완충하는 보호막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식용유와 달리 점성이 높기 때문에 코팅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쉽게 말해 얇은 비닐이 아니라 두꺼운 고무 패킹처럼 감싸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계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유화 작용을 돕습니다. 기름과 수분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요네즈를 만들 때 기름과 식초가 분리되지 않고 부드럽게 섞이는 것도 노른자 덕분입니다. 이 원리를 염색팩에 적용하는 겁니다. 동시에 노른자 속 단백질과 비타민 성분은 염색 과정 중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분말 염색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결국 염색약을 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양입니다. 일반 염색은 한 통을 거의 다 씁니다. 우리는 5g 정도의 소량만 사용합니다. 색 고정 역할만 담당하도록 최소한으로 쓰는 겁니다. 자극은 줄이고 색 유지력은 확보하는 절충안입니다. 황금 비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가루 3스푼, 피마자유 1스푼, 계란 노른자 3개, 분말 염색제 5g. 먼저 커피가루와 염색제, 피마자유를 섞고 뜨거운 물을 2~3스푼 넣어 완전히 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식힌 뒤 노른자를 넣으십시오.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노른자가 익어버립니다. 질감이 망가집니다. 충분히 식힌 뒤 노른자를 넣고 최소 2분 이상 힘있게 저어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운 크림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색이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마른 두피에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머리를 구역별로 나누고 흰머리가 많은 부위에 투툼하게 올립니다. 바른 뒤 비닐로 감싸고 수건으로 덮어 온도를 유지합니다. 열이 유지되어야 색이 안정적으로 침투합니다. 정확히 1시간 유지하십시오. 중간에 열어보지 마십시오. 이제 헹굼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바로 샴푸를 써버립니다. 그러면 색이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굽니다. 그리고 물에 식초 1스푼을 희석해 마지막에 부어줍니다. 식초의 약산성 성질이 큐티클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발 표면이 정리되면 색 유지에도 긍정적입니다. 이후 맑은 물로 가볍게 정리해도 되지만 자극적인 세정은 피하십시오. 샴푸는 다음 날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가 들어갔다 해도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테스트를 하십시오.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피는 얼굴 피부만큼 예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빠른 효과를 원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검은 머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두피는 그런 방식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덜 강하게 대신 오래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흰머리가 신경 쓰이십니까? 머리숱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방법을 바꾸십시오. 공격이 아니라 보호 중심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뒤에서는 염색 후 두피 회복을 돕는 관리, 루틴과 머릿결을 단백질 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응용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두피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색만 입히고 관리를 멈춥니다. 그러면 두피는 다시 예민해지고
모발은 점점 건조해집니다. 오늘은 염색 이후의 회복 루틴, 그리고 장기적으로 두피를 늙지 않게 만드는 습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피도 피부입니다. 얼굴에 각질 제거하고 팩하고 영양 바르면서 정작 두피는 방치하시면 균형이 깨집니다. 염색은 아무리 순하게 해도 두피에는 작은 자극을 남깁니다. 그래서 염색 다음 날부터 3일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염색의 간격과 두피 건강이 달라집니다. 첫째, 염색 후 첫 이틀은 뜨거운 물을 피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큐티클을 다시 열어 색 빠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정하십시오. 샴푸는 자극이 적은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거품을 두피에 오래 두지 마시고 빠르게 헹구십시오. 둘째, 염색 후 3일 동안은 두피 마사지를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을 돕겠다고 강하게 문지르시는데 이 시기에는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대신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아노 치듯 톡톡 두드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셋째, 로즈마리 진액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염색 다음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분사하고 자연 건조하십시오. 로즈마리의 항산화 성분은 두피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을 넣지 않은 버전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순한 버전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결이 푸석해지면 고가의 단백질 팩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커피팩에서 염색제만 제외하면 훌륭한 영양팩이 됩니다. 커피가루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를 조금 섞어도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피마자유의 조합만으로도 모발 코팅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이 역시 반드시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하십시오. 이제 장기적인 두피 노화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피도 얼굴처럼 늙습니다. 혈류가 줄고 피지 균형이 무너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햇빛 관리, 영양 균형,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하지만 과도한 자외선은 두피 노화를 촉진합니다. 외출 시 모자를 활용하십시오. 특히 여름철 정수리 노출은 생각보다 큽니다. 영양 균형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 성장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콩, 달걀,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십시오. 철분 부족도 탈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빈혈 증상이 있다면 검사 후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지속되면 혈관 수축이 반복되고 두피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자율신경 균형을 돕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느끼는 감정, 모임에 나갈 때의 자신감, 손주가 할머니 머리 예뻐졌네 한마디 해줄 때의 기쁨. 이 모든 것이 두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드립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법이 기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모낭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늦추고 남아있는 두피 환경을 지키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과 두피 관리가 모발 상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강한 염색으로 빠르게 덮을 것인지 아니면 지키면서 천천히 가꿀 것인지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 환경을 먼저 살린다. 둘째, 커피 기반 팩은 보호막과 최소 고정 원리를 함께 사용한다. 셋째, 염색 후 3일 관리가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햇빛,
영양,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두피를 공격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댓글에 그렇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께도 용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멈춰서 내 두피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강한 화학 염색의 반복이 두피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두피 환경을 먼저 살려야 색도 오래 간다는 점, 그리고 커피와 노른자, 피마자유를 활용해 자극을 줄이면서 색을 고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중단입니다. 두피가 따갑고 붉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염색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먼저 알려줍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 번은 염색 간격을 늘려 보십시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를 진정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관리하십시오. 두피는 매일 관리할수록 반응합니다. 방치하면 굳고 돌보면 유연해집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염색을 하더라도 보호 중심으로 하십시오. 커피 기반 팩을 활용하되 반드시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하십시오. 분말 염색제는 5g 정도의 최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색을 덮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약산성 식초물 린스로 큐티클을 정돈하십시오. 염색 다음 날부터는 뜨거운 물을 피하고 자극을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피는 수십 년 동안 자극을 받아왔습니다.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보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미 정수리가 많이 비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소실된 모낭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모낭을 지키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진행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접근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병원 치료를 대신합니까? 아닙니다. 두피 질환이나 심한 탈모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관리 차원의 보완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을 포기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두피를 관리하고 거울 속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일입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머리 예뻐졌네? 그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집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비결이 뭐야?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머리를 지키기로 했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강하게 덮던 방식을 멈추고 지키면서 가꾸는 방식으로, 공격이 아니라 보호로, 속도가 아니라 지속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두피를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께 용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지만 함께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화로 흐릿해진 눈 건강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당당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